나에게 암에 걸려 불행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대답하겠다.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 단정하고서 내 아들의 앞날을 거론하며 가엾게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 분하고 슬프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러한 슬픔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병이 나에게 알려준 것 중 하나다. 어쩌면 싫은 사람도 암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그 모두를 반면교사로 삼은 덕에 육아에 필요한 온화함과 다정함이 조금이라도 더 쌓였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에는 싫은 일도 많았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싫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에게 미리 레일을 깔아주거나 답을 알려주진 않겠다. 나는 너에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로 남고 싶다. 등대는 주변이 밝으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바다에서 내가 불안에 떨 때 안심할 수 있게 비춰줄 것이다. 아빠는 너에게 어릴 적에 그리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힘들거나 불안해지면 아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렴. 나의 말이, 나의 이야기가 아들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소중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타노 히로시 지음, 한성래 옮김,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 하타노 히로시는 30대 중반을 넘어선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다음 해인 2017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으로 3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온 죽음이라는 그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들이 한없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과 가까워지는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훗날 자신의 부재 속에 자라날 아들을 생각하며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이 책에 간절하게 담아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어린 아들의 인생의 등대가 되고픈 한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것. 나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진가의 삶을 선택한 것 같다. 아들은 지금껏 내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좋은 사진이란 어떤 사진인가 라는 사진가인 나에게는 커다란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암 선고를 받은 후로는 아들이 나중에 커서 봤을 때 아빠는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하는 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사진을 찍고 있다. 지금의 내 마음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매일 사진을 찍는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귀엽다. 그림책 기관차 토마스의 열중에 있는 옆모습이 귀엽다. 처음으로 온천에 가서 유카타를 입은 모습이 귀엽다.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금까지 좋은 사진이란 어떤 사진인가를 줄곧 고민해왔는데 아들이 그 답을 알려주었다. 촬영자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사진. 그게 좋은 사진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으나 아직은 셔터를 누를 힘이 있으니 많이 늦지는 않았다.
34세 암에 걸리다니 너무 이르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사진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인생 또한 내 운명이다. 돌이켜보면 내 마음을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진 찍는 인생을 선택한 것 같다.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사진을 배운 건 아닐까? 나는 오늘도 사진을 찍는다. 아들은 내 행동을 따라하려고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만지작거린다. 카메라에 아들의 침이 잔뜩 묻곤 해서 조만간 어린이용 카메라를 아내와 셋이 사러 갈 생각이다. 싫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법. 싫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싫은 아이가 있어 라고 아들이 말한다면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라고 간단히 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싫은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고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나는 누구나 다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아니라 싫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의 잔꾀 중 하나다. 나는 예전부터 싫어하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만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더욱 철저히 피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싫어하는 사람까지 만날 시간은 없다. 아들에게 싫은 사람은 철저하게 피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일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한다. 좋은 기회를 놓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나 자신이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다른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과 어울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는다. 반대로 그래도 일이니까 라든가 인맥은 소중하니까 라며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힘들게 듣고 있거나 적당히 맞춰주다 보면 그의 가치관이 내게 전염되어 나 자신도 싫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유리잔을 들고 일어나 자리를 바꾸는 척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유리잔은 가게 입구에 놔두고서. 하는 수 없이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상황이라면 듣는 척하며 다른 일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 눈앞에 커피잔을 바라보며 하얗고 반들반들하군. 옛날에 자주 다녔던 레스토랑 것과 똑같아. 라든지. 그렇다. 현실 도피다. 잠시나마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는 별개로 마음만은 자유로우니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다. 이런 나도 꽤 힘겨워하며 싫은 사람에게 맞춰주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정말 괴로웠다. 싫은 사람에게서 도망치자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나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던 시절의 나는 싫은 사람이 하는 무의미하고 고압적인 얘기를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상대방의 진위를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니 싫은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는 법.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아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육아는 아들의 성장과 함께 하루하루 편해지고 있다. 아들은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다. 혼자 해낼 때마다 아들을 칭찬한다. 보리차를 흘리지 않고 마시면 칭찬하고 직접 양말을 신으면 박수를 쳐준다. 칭찬은 자신감을 길러주는 자양분이다. 자신감은 소중하다. 자신감이 없다면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느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또 여유가 사라져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작은 일부터 칭찬해 주어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큰 성공보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그것으로 칭찬받으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소박하다. 나는 자주 스스로를 마음속으로 칭찬했다. 그래, 오늘도 잘했어. 라며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칭찬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고 잘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지금이야 나와 아내가 아들을 칭찬해주지만 좀 더 잘하면 아들이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칭찬받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빈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며 부정하거나 칭찬해주는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타인도 칭찬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재미있는 사람이 서로서로 칭찬하는 세상이야말로 행복한 풍경이 아닐까. 강인하면서도 때론 다정하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한 번도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차가운 사람은 분명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도 이처럼 차갑게 대했으리라. 이런 차가운 사람은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한없이 온화하고 다정하게 대하리라 다짐했다. 아들에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면 바로 도움을 청하렴 이라고. 그래야만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을 알아챌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도 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온화함과 다정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사진작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스승님은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분이 온화하고 다정하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스승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다. 얼마나 엄격했으면 배우는 시기별로 제자들이 여러 명씩 떠나갔을 정도다. 실제로 스승님은 자주 실패하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나를 엄격하게 꾸짖긴 했지만 잊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성격이 나빠서 혹은 화풀이나 분풀이로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스승님은 달랐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꿰뚫어 보고 명확하게 지도해 주셨다. 잘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셔서 그 덕에 내 실력은 빠르게 나아졌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괜찮아 라며 좋은 얼굴을 하는 것만이 온화함과 다정함은 아니다.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꾸짖는다. 그런 다음 못한 점은 잘하게끔 방법을 가르쳐준다. 아주 단순한 일임에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이 부분을 거듭 생각하며 가장 마음을 쓰고 있다. 아들도 이것을 잘 배워두길 바란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에는 더 깊은 진심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